안녕하세요. 자동차 고르는 남자 차고남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실수 4대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실 현대차도 섞여 있는데 기아차와 현대차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급에서 가성비가 좋은 차량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또 누누이 말하지만 이견이 있다면 언제나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차량은 DM8 소나타 센슈어스입니다. 센슈어스는 DM8 소나타의 1.6 터보 모델에 붙는 서브네임입니다. 사실 DM8 소나타가 처음 출시될 때 메기타라고 욕을 엄청나게 먹었지만 센슈어스는 그래도 터보 전용 그릴이 적용되어 일반 모델보다는 그나마 덜 매기스럽게 생겼습니다. 이제 DM8 소나타가 출시한 지 5년이 넘어가면서 눈이 적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습니다. 디자인 이야기를 잠시 제쳐두고 상품성만 본다면은 DM8은 사실 크게 흠잡을 게 없습니다. 특히 1.6 터보 모델인 센슈어스는 당시 그랜저 2.4에도 없던 RMDPS 고급 사양 전자식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고 변속기도 6단이 아니라 8단입니다. 추가적으로 현대가 새로 개발한 3세대 플랫폼이 처음 적용되면서 실내 공간, 주행성 및 안정성이 확 좋아졌습니다. 차체 크기는 이전 세대보다 전장은 55mm, 휠 베이스도 35mm나 늘어나면서 체급은 여전히 중형이지만 실내 공간은 사실상 준대형급과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차체가 낮아지면서 무게중심이 개선돼 주행 안정감도 좋아졌고 새로 설계된 차체는 충돌 분산 구조가 적용되어 안정성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택시 모델이 없다는 것도 장점인데 경찰차나 관용차로 사용되긴 했지만 택시로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모델인 DH는 다시 택시로 풀리면서 신차 때 예뻐 보였던 디자인이 금세 흔해져 버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DM8 센슈어스의 1.6 터보 엔진은 현대의 신형 엔진으로 현대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CVVD 기술이 적용된 엔진입니다. 쉽게 말해서 흡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평소 도심 주행이나 정속 주행 시 연비를 높이고 가속할 때는 출력을 끌어올려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은 엔진입니다. CVVD 기술 적용으로 1.6 터보는 2.0 대비 출력도 더 좋고 연비도 더 잘 나옵니다. 또 자동차세 역시 2.0의 절반 수준인 20만원대로 1.6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더 낫습니다. 특히 DM8 2.0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출시 초기에 출력 부족으로 불만이 많았던 걸 감안한다면 제가 고른다면 1.6 터보가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DM8 소나타는 현재까지 치명적인 결함은 없습니다. 또 1.6 터보 엔진 역시 초기형 세타3 엔진처럼 엔진 오일이 감소하는 치명적인 문제는 없으나 연료 펌프 관련 리콜 이력이 있으니 중고차를 보실 때 리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디자인과 버튼식 변속기는 호불호가 강하다 보니 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DL3 K5와 비교하면 가격이 좀 더 합리적입니다. 사실은 빠지는 게 없는 1.6 터보 센슈어스가 첫 번째 차량입니다. 두 번째는 올류 소렌토입니다. 지금 패밀리 SUV 시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SUV 중 하나로 출시된 지 시간이 꽤 흘러서 HUD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최신 편의 옵션은 부족하지만 패밀리 SUV가 갖춰야 할 본질적인 부분인 넓은 공간과 튼튼한 차체 그리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갖고 있어 옵션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이 가격대에서는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는 패밀리 SUV입니다. 올류 소렌토에는 현대 기아가 오랫동안 쏜 R엔진이 사용되었습니다. 올류 소렌토의 엔진은 유로6를 대응하기는 하지만 요소수가 들어가는 SCR 방식이 아니라 후분사 방식인 LMT 방식을 사용하여 요소수보다는 유지관리에 장점이 있고 또 이때까지는 엔진 블록도 주철 블록이 사용되어 무겁기는 하지만 알루미늄 블록 대비 내구성이나 누유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변속기는 자동 6단이 사용되었는데 현대 변속기는 똑똑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내구성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소렌토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넓은 실내입니다. 소렌토는 동급인 산타페 DM 대비 90mm나 긴 4780mm의 큰 차체를 가지고 있어 넓은 트렁크와 2열 레그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4인 가족 짐은 트렁크에 다 들어갑니다. 또 소렌토의 차체는 IIHS의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N2 플랫폼이 적용되어 N1 플랫폼이 적용된 동급 산타페보다 차체 강성과 안정성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도 전기형과 후기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구형을 구매한다고 해도 크게 중고차 같지 않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의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에바가루 이슈입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공기를 식혀주는 에바포레이터라는 부품에서 코팅 불량이 발생하면서 하얀색 수사나 알루미늄 가루가 날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가루를 장기간 흡입하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지적이 있었지만 국토부는 안전상 치명적인 결함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리콜이 아닌 무상 수리 조치만 내렸습니다. 그래서 올류소렌토 차량 중 증상 있는 차량에 한해서 무상 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올류소렌토를 중고로 본다면은 이 무상 수리 이력을 꼭 확인해야 하고, 또 구매 전 직접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서 에바가루가 날리는지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엔진이 LNT 방식을 적용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엔진오일 증가 현상입니다. 후분사된 연료가 실린더 벽을 타고 내려와 크랭크 케이스로 흘러 들어가면서 엔진오일과 섞이는 문제로, 이로 인해서 엔진오일 양이 증가하는데 이러면은 오일 점도가 떨어져 윤활 성능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구매 전 오일 양이나 점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차체, 검증된 파워트레인, 넓은 공간을 가진 패밀리 SUV 본질에 충실한 올류소렌토가 두 번째 차량입니다. 세 번째는 1세대 니로입니다. 니로가 처음 나왔을 때는 디자인 호불호도 심하고 차 모양도 외건인지 SUV인지 헷갈리는 디자인을 갖고 있어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타보면은 차급 대비 넓은 실내, 실용적인 옵션 구성, 그리고 무엇보다 연비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기아가 가격 책정을 너무 싸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2세대로 넘어오면서 바로 가격이 전트림 약 200만원 가까이 인상되어 현재는 가격이 정상화되었습니다. 니로는 아반떼 AD와 같은 J6 플랫폼을 사용했지만 단순히 파생형 모델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전용으로 개조한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 예전 소나타 하이브리드처럼 배터리 때문에 트렁크가 좁아지는 불편함이 없어 공간 활용이나 주행감에 있어 확실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엔진은 효율로 유명한 카파 1.6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 들어갔고,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DCT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니로도 DCT니까 고장 잘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이거일 텐데요. 다만 니로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DCT는 구조가 조금 달라서 일반 DCT보다 고장 확률이 좀 더 낮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DCT는 플라이 휠이 들어가는 자리에 구동 모터와 댐퍼 클러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변속 충격은 모터 제어와 댐퍼가 흡수해주다 보니 DCT에서 내구성 문제가 가장 많은 부품이 플라이 휠인데, 하이브리드 DCT는 그 부분에서 유리하고, 또 하이브리드 특성상 저속 구간에서 모터가 많이 개입하다 보니 DCT가 무리하게 작동할 일도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식 DCT라고 해도 내구성이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고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토부 리콜 이력을 보면은 니로 하이브리드에 적용된 6단 DCT는 TCU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 중 변속이 지연되거나 울컥거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리콜을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 동호회 후기를 살펴보면은 클러치 마모로 저속에서 덜컹거림이 심해져 미션 전체를 교체한 사례도 꽤 보고됐습니다. 다만 이런 사례는 주로 초창기 생산분에 많이 나타났고, 개선품이 적용되면서 이후 모델에는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니로의 최대 장점은 뭐니 해도 연비인데, 발컷만 조금 한다면은 실연비 20km/L는 그냥 찍고, 실제로 오너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막 굴려도 15km 이하로 떨어뜨리기 힘들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제 지인도 소울에서 니로로 넘어간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연비를 망치려고 해도 15 밑으로 안 떨어져서 좀 놀랐다고 합니다. 다만 니로는 가격이 있다 보니 소재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고 정숙성 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냉간 시에는 모터로 달리다가 엔진이 개입할 때 소음과 진동이 유독 심한데, 디젤 뺨치는 소음과 진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니로 1세대 하이브리드는 100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은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검증된 하이브리드를 사고 싶다면은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인 니로가 세 번째 차량입니다. 중고차도 좋지만 신차와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신차 살 때 발품팔 필요 없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랩앱 다운받고 몇 번 클릭만 하면은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받아 비교해 볼 수 있고, 좋은 조건을 제시한 카마스터에게 상담 진행 시 050 안심모드가 적용되어 불필요한 영업전화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신차 구매 시 꼭 필요한 금융 서비스, 자동차 보험, 신차 패키지와 다른 차량을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모든 게 앱 하나로 가능합니다. 또 팀앱에서 내 차 사기 기능을 통해 카랩의 비교 견적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친구 초대 시 카카오페이 상품권으로 변경 가능한 카랩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카랩을 통해 신차를 출고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총 40만원 상당의 파손 분실 보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출고 고객만을 위한 무상 카랩 케어도 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정말 좋겠죠? 신차 이제 카랩에서 게으르게 사세요. 마지막 차량은 1세대 K9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K9입니다. 이 차는 2014년부터 18년까지 생산된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출시 당시에 신차 가격이 6천만원에서 많게는 7천만원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감가가 크게 진행되어 2천만원 미만에도 충분히 상태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엔진 라인업을 보면은 제네시스 DH와 동일한 3.3과 3.8 람다 엔진이 주력이고, 희소하지만 5.0 타오 엔진이 적용된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대 파워텍에서 만든 후륜
3.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었는데 출력과 부드러운 변속감 모두 고급 세단에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다만 8단 변속기가 저단에서 변속 충격이나 슬립을 보이는 고질병이 있어서 중고차 구매 시 시운전을 통해서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플랫폼은 제네시스 BH 기반이라서 최신 안전 규격에는 조금 아쉽지만 당대의 고급 세단답게 묵직한 주행감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에쿠스와 비교한다면 에쿠스는 아무래도 회장님 차 이미지가 강해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K9은 K7과 비슷한 패밀리룩을 공유해서 일상적인 데일리카로도 부담없이 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옵션도 플래그십답게 부족한 게 없는데 특히 3.8 VIP 등급부터 에어 서스펜션에 들어가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다만 에어 서스펜션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신중히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질병이라고 할 부분은 크진 않지만 일부 차량에서 오일 누유 증상이 발견이 되고 앞서 말한 8단 변속기의 저단 변속 충격 문제가 대표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사실상 큰 단점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더 뉴 K9은 크기, 출력, 고급감, 옵션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풀옵션 패키지 같은 차인데 지금은 2천만원 미만에도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가 역시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K9을 타본 오너들이 눈이 너무 높아져 다른 차로 못 내려온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소소한 단점은 있지만 이 가격대에 이만한 만족도를 주는 차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마지막 차량은 가성비 끝판왕 플래그십 세단 기아 K9이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